네, 오늘은 그 주식 종목 제 특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제 기업에 대한 투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작성을 한 것이고, 이제 이상에서 제가 권유드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단 이제 제가 항상 추구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식 종목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라. 그렇죠. 이 기업이 사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일단은 먼저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좀 최대한 많이 알고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각자가 포지셔닝을 잡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JTC 관련해서 여기저기 조금 좀 유튜브도 봐보고 이런 것들을 좀 봐봤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투자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근데 투자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기업이 마음에 들어요. 우선 올리신 분들은 사실 조금 스킬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사실입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이 시간에서 말하는 거는 조금 주저넘은 것 같고, 일단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PPT를 계속 좀 만들었는데 IR을 다녀오고 나서 회사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개인 IR 다녀온 겁니다. 그냥 그거를 쓰는 게 낫겠다. 그 자료를, IR 자료를 써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좀 아까우니까 이 홈페이지에서 좀 가져온 건데, 이 드리고 싶은 마음, 전하고 싶은 마음,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사후면세점이라는 여러 점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전 세계, 일본에 이제 24개 점포를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맨 바닥에서 맨 꼭대기까지 다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상장을 했죠. JTC 코스닥 시장에. 그리고 브랜드가 6개가 있는데, 요것도 나중에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 요렇게 하고, 이제 회사 자료로 이제 넘어가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회사 자료라고 해서 막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볼게요. 일본이 관광산업을 육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일본으로 여행 가는 여행객들의 이제 연평균 증가율이 약 15.3%로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열릴 때까지 약 15.3% 정도의 평균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또 전망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한편 이제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여행 연평균 증가율이 약 11% 정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중국인들의 증가율은 무려 28%. 그죠? 2배가 훌쩍 넘는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이 중심을 중국으로 옮기면서 이제 굉장히 폭발적인 신의 한 수를 뒀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60%씩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 굉장하죠. 대단하네요. 예, 그 결과 이제 작년 기준으로 443만 명까지 이제 이 JTC가 영위하는 점포에 이제 고객들이 들어왔고, 중국인은 참고로 이 중에 4분의 3입니다. 300만 명 이상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행사가 90%에 육박하는 여행사들이랑 다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9,441제곱미터인데, 이게 이제 총 면적 기준으로는 2위, 점포당 단위 면적 수로는 1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 계열을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분이 살짝 보면 이제 머리가 짧아가지고 조폭처럼 보이는데, 이런 분들이 또 의외로 굉장히 착합니다. 네, 살면서 많이 겪으시죠? 그래서 대표이사분이 이제 구철모 씨입니다. 제일교포가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일본으로 간 것 같아요. 리쿄대학원에 들어갔다고 보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리쿄대학 하니까 또 예전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서정시인이죠. 윤동주 시인이 리쿄대학을 나왔거든요. 많이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예, 네이버로 찾아보면 팩트체크가 됩니다. 어쨌든 이분이 유학을 가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 사업이 되겠다라고 이제 해서 과감하게 실행에 옮겨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참 대단한 케이스죠. 네, 굉장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검소하시다고 하는데, 머리 짧은 것도 제가 볼 땐 샴푸 값을 아끼기 위해서 라는 또 이제 루머가 좀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시면 지하철 타고 오시는데 엄청 검소하시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드리고 싶은 마음, 전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뭔가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서비스업으로서 그 친절도가 생명이다라는 걸 몸소 실천하고 있는 회사.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좀 보니까 이 방일 외국인 대상 면세 사업으로 이 회사가 언제 창업을 했습니까? 1993년도에.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18년도죠. 25년간 매년 흑자를 했다는 건 25년간 적자가 한 번도 안 났다는 거죠. 그죠? 처음에 창업을 해서 이제 이렇게 시작해서 2004년도에 이제 전국 출점으로 확대를 하면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후쿠오카, 홋카이도, 오사카, 나고야점 이렇게 하는데 한국인 중심으로 이때는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도에 왔습니다. 2011년도에 오면서 이때 이제 사실 점포를 거의 다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어요. 인력 감축을 하지 않았다. 네, 무급휴가도 좀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뭐 75%만 주고 막 여러 가지 뭐 형태는 있었는데 또 구조조정도 또 일부 하신 경우도 있는데 많이 안 했고 이제 그분들이 다시 내가 너네들을 채용할 테니까 뭐 기다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하셨다는 것 같아요. 사람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기업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느끼는 것 같아요. 이 기업. 그래서 일단 업력이 이미 한 20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으로 바로 날아가셔서 이제 중국에 있는 여행사들을 주섬 네트워킹을 해온 겁니다. 그 막강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는 좀 이따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말씀을 드리게끔 돼 있습니다. 신의 한 수가 됐어요. 드리면 그래서 이 기업이 또 좋은 게 뭐냐면은 현금을 한 500억 정도를 했어요. 500억. 500억이라는 돈은 그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1년 동안 완전히 셧다운, 매출액 0일 때 1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자금이에요. 자, 어쨌든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점포 다변화하고 도토플라자라는 곳을 오픈을 하고 이제 코스닥에 올해 상장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사업면세점도 인수하고 뭐 K박스, 뭐 시티플러스 조건부 인수배 계약도 체결을 했는데 자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아는 면세점 하면 어디 생각나십니까? 뭐 롯데 면세점, 신라 면세점.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공항이 제일 먼저 이렇게 눈에 띄죠. 뭐 도심에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성처럼 돼 있죠, 백화점처럼.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사전 면세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관세가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소비세와 관세와 담배세와 주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세금이 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거를 이제 면세해주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보통 명품이라든가 담배라든가 뭐 술, 뭐 이런 것들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듀티프리라는 게. 반면에 일본은 관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소비세 우리로 얘기하면 부가, 가치세. 그것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듀티프리가 이제 별로 성행하지 않고 이제 텍스프리가 성행을 합니다. 예로부터 경영 수익도 굉장히 그래서 많았던 나라이고요. 그리고 두 가지 듀티프리와 텍스프리의 또 차이점이 또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받는 현장인데. 그렇죠. 듀티프리는 공항에 가야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텍스프리는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텍스프리가 관광객이 늘어나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왜 이렇게 늘어났냐면, 요거는 이제 연 단위가 아니라 이제 반기여서 그렇습니다. 이게 또 올라가는 1년 소비액이에요. 그렇게 보시고, 두 번째 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어나는데 신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44,646개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흔히 아시는 뭐 세븐일레븐, 왓슨스, 이런 것까지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실제 그러면 얘네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이제 1,000억 이상 정도로 집계를 해야 돼요. 그런 정도의 회사가 7개. 그리고 그 중에 5,000억 정도 된다는 회사는 2개. 거기에는 일본의 상장기업 라옵스와 한국의 상장기업 JTC가 있다. 그리고 JTC는 단체 관광객 위주입니다. 그리고 라옵스는 개별 관광객 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치킨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어느 정도들은 이제 버티는 힘들은 가지고 있고, 그러면 단체 관광객에서의 라이벌은 누구냐라고 하면 이제 JTC가 시장 점유율 50%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알렉산더 앤스,
선이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40%를 갖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경쟁자죠. 오히려 라오스보다는 그죠? 그래서 그 화교 출신으로 중국 네트워킹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사업 모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핵심 사업 모델이 좀 있습니다. 단체 여행객이 이렇게 오죠. 단체 여행객이 와서 쇼핑을 합니다. 여행사를 이렇게 통해가지고. 독점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저희가 수수료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여행사들은 저렴한 이제 패키지를 내놓는 것이고, 우리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사익 단가를 이렇게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PB 브랜드와 이제 MB 브랜드, 내셔널 브랜드를 이제 대량으로 이렇게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은 무슨 개념입니까? C의 개념이죠. 코스트. 그죠? 코스트를 저렴하게 하는 거는 이제 PB 상품이나 MB 상품, 내셔널 브랜드, 요 상품을 하는데, 요 MB 상품은 좀 천차만별이에요, 맛이. 그러겠죠. 근데 PB는 이제, 괜찮겠죠?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원가 절감이 되고 맞춤형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평상시에 좀 잘 되면 대략, 제가 봤을 때 영업이익률은 6에서 한 8% 정도까지 이제 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코 낮은 마진율이 아닙니다. 이제 24개 점포를 이제 전국적으로 고르게 이제 분포를 시켜놓고 있는데, 이제 퍼스트샵을 이제 단체 여행객이 처음으로 와서 소비하는 곳이라고 하고, 세컨드샵을 이제 그 외의 곳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처음 와가지고 이제 패키지로 왔으면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하고 오지 않습니까? 또 뭐 약간은 또 기대도 해요, 실제로. 일본이 또 바가지를 씌우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갈비탕 한 그릇에 3만원씩 처먹이고 와서 그럼 다시 오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똑같거든요. 그래서 특이한 점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점포 브랜드가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는데 총 6개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면 여행사가 어디다가 이제 던져주잖아요. 여기서 쇼핑하세요 라고 던져줘요. 솔직한 얘기로. 이제 오늘은 이제 종합면세점 JTC 브랜드에서 이제 하고, 이제 산하 브랜드인 거는 잘 모르죠. 내일은 이제 또 액세서리나 화장품 귀금속들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변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객은 3박 4일 동안 다 다른 데 갔다 온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알고 보니까 손바닥 안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상품도 다르게 했어요. 뭐 액세서리 화장품 해외 브랜드 아니면 뭐 귀금속 전문점도 있고요. 뭐 아주 그냥 종합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경영 성과를 보실게요. 얘네 회계연도를 아셔야 돼요. 회계연도가 3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1분기가 3월, 5월입니다. 일단은 매출액, 이게 이제 N단위니까 대충 곱하기 10 해서 1320억에 이제 영업이익 84억, 그리고 46억 순이익 정도 했는데, 순이익이 조금 뭐 떨어졌지만, 아직은 용인하는 수준이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덜 나왔지만은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그런데, 이미 이 실적을 발표할 때쯤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태풍이 오고 있었거든요. 주가가 빠지고 있었다는 거죠. 6월 달에, 우려와는 달리 그래도 29% 방일 여행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거든요. 그래도 감소하지는 않았네요, 육체가로. 신기하죠. 그죠? 계속 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막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근데 한국인들은 마이너스가 났어요. 중국인들은 또 이렇게 또 갑니다. 왜냐하면, 예약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아예 뭐, 공항이 폐쇄돼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폐쇄되는 그런 걸로 됐을 거라고요. 아마 간사이 공항인가? 뭐, 그런데 폐쇄됐다며요. 뭐,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보통 태풍이 한 6개, 7개, 8개, 많으면 8개, 뭐, 이렇게 오는데, 올해 21개가 왔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당일 여행객 수를 보니까, 6월달까지는 그래도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가 늘었는데 7월 달에는 12%, 8월 달에는 6% 증가를 했고요. 한국인들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시했던 상대적인 전망들은 안 맞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떨어진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번 분기에 그 컨센을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주가에 반영이 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수익성과 뭐 이런 것들을 좀 놓고 볼게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이제 JTC 아니겠습니까? 맨 왼쪽이. 그리고 이제 뭐 일본의 이제 라오스 순이익률이 망했죠. 이때는 뭣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2월달, 5월달.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출,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그죠? 상당히 고르게 분포하는, 그죠? 그런 사람 아닙니까? 농구로 따지면 트리플 더블, 야구로 따지면 3월 30분 100타점을 치는 선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인이어도 일부 있을 겁니다. 오늘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눠볼 수 있으면 하고요. 근데 이게 조금은 훼손이 될 텐데,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딸린 상황에서는 반영을 다 한 상황입니다. 조금 과도해요. 제가 봤을 때. 예. 국적별 매출 현황 볼게요. 여기 이제 중국인이 이제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이제 틀었다고 했죠. 중국인 쪽으로. 그래서 4분의 3 정도가 중국인이고, 한국인이 그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국인 수 증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계속 이제 방일 여행객들이 입국 추이가 계속 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쿄 올림픽 때까지는 이제 4천만 명이 이제 목표라고 하고요. 2030년까지는 뭐 6천만 명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쇼핑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쇼핑 액수는 더 목표가 높습니다. 이 명수 늘어나는 것보다 더 목표가 훨씬 높잖아요. 지금 이 미분값이 훨씬 세요. 그죠? 성장률이. 그러네. Q와 P가 늘어나는 거를 좀 보는 거죠. 그죠? 그쵸. 어쨌든 이게 Q가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좀 예상을 해주시면 좋겠고, 사실 일본이 방문할 때가 되게 많아요. 많죠. 그죠? 네, 또 사람들이 친절하고, 가는 사람들 계속 가더라고요. 중국인이 선호하는 여행지 1위? 일본. 우리나라도 1위예요. 일본이. 그렇죠. 그 중국인이 선호하는 여행지, 한국은 한 7위, 8위쯤 해요. 예. 뭐 미국보다 낫습니다. 저 먼 미국보다. 그 이유는 뭐다? 갈비탕을 3만원에 팔기 때문에. 빨리 고쳐야 되는 일이죠. 정말 싫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한몫 잡자고. 자, 어쨌든 좀 볼게요. 중국인들의 이 현상을 좀 놓고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3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서 워크맨을 대량으로 사서 남대문에 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소니의 워크맨을. 네, 그게 이제 좀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 중국.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GDP 성장이라는 단계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3만 불 넘었잖아요. 중국은 이제 한 8천 불에서 1만 불 사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형태를 보면 중국인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국은 크죠. 그죠. 중국에 있는 성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요. 그죠? 그리고 그 도시들을 보면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4선 도시 이렇게 도시별로 나뉩니다. 1선 도시는 우리나라의 서울, 인천, 부산 뭐 이런 데가 1선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1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한국처럼 개별적으로 여행을 더 많이 갑니다. 2선 도시는 단체와 개별의 중간 단계입니다. 그럼 3선 도시 이하는 3선 도시는 단체, 4선 도시는 아직 농사를 짓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시마다 GDP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단체 여행에 대한 그 패키지 이 사업은 향후에도 몇십 년간은 중국 향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자신하고 있더라. 저도 그게 합리적이거든요.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괜찮은 비즈니스라고 보고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도 뭐 해외여행 만족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일본 도시로 돼 있죠. 그죠? 뭐 중간에 바리보라카이도 있지만 삿포로, 오키나와,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가 랭킹 1위부터 5위까지 만족도. 이게 세종대학교 관광연구소에서 한국인들 대상으로. 자, 그럼 일본이 이제 계속 이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는 이제 중일 수교 45주년. 그리고 2018년은 중일 평화우회조약 40주년. 그리고 19년에는 이제 럭비 월드컵. 이건 좀 부차하죠. 개인적으로. 그냥 그래도 그냥 애교로 좀 봐주시고. 2020년에는 도쿄올림픽. 빅이벤트죠. 빅이벤트죠. 근데 실질적으로 빅이벤트가 그 앞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요놈입니다. 뭡니까 이게? 키워볼게요. 2019년도에 부가세 10%를 인상하는 겁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소비세를 8%로 인상하면서 이 한국법을 확대했거든요. 거기에 엔저 정책에 위안화 강세까지 맞물리면서 이때 71.5%나 이 소비액이 확 늘었어요. 한 번 늘면 안 줄어요, 원래 잘. 소비가. 그죠? 그래서 요때 이제 확 늘었고, 요때 이제 소비세 인상을 하면 요때만큼은 아닐 건데, 이제 요 자체로는 이제 늘 수 있는
정책을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도 중국인 비자 발급 완화하고 면세점 대상 확대해주고 계속 해주고 있어. 계속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쿄올림픽 끝나면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복합 카지노 리조트가 또 건설이 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 리조트를 열면 그 안에 카지노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호텔도 짓고 뭐를 하고 면세점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얘네가 만듭니다. 지금 일본은 복합 카지노 리조트 강원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카라나 뭐 블락잭이나 이런 걸 하는데 없어요, 일본은. 오로지 땡기는 겁니다. 2023년에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착공이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은 계속 될 것이다. 시장 환경 굉장히 좋고요. 범정부 차원에서 관광산업을 좀 육성. 맞습니다. 이 범정부 차원에서 사활을 걸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거를 이제 조금 꼼꼼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여행사 네트워크 90%가 얘네랑 하느냐 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행사가 왜 합니까? 걔네한테 수수료를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물건 하나 바코드 찍으면 그거마다 수수료가 얼마인지 여행사가 바로바로 이렇게 컴퓨터 자기 자리에서 알 수 있게 네트워킹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네. 그리고 이제 신규 여행사가 만약에 만 찾아온대요, 얘네를. 거래를 이제 하고 싶어 해서 얘네가 수수료 지급도 굉장히 잘 주는데 하니까 절대 그런 거 없답니다. 물론 한 달 정도의 레깅은 줍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신규 여행사가 만약에 왔다 칠게요. 그러면 사업 계획을 얘네가 이렇게 봐서 타당하네? 그러면은 과감하게 성금을 먼저 줍니다. 들고 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수수료에서 이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신규 여행사들이 자기네가 신규로 컸을 때 도와주는 회사라고 인식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비즈니스 모델도 좋고 상생하는 비즈니스.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완전히 이제 노련하기 때문에 다 여행사랑 이제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뭐 스케줄링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90%의 여행사가 일본이랑 JTC랑 하는 거예요. 그거 만든 거예요. 구철모 사장 대표가. 굉장히 투명하게 하죠. 투명한 시스템. 공항에서 제일 처음 직행 버스로 이 JTC 매장으로 오게 해가지고 짐부터 보관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행 갔다 와가지고 또 여기 와가지고 이제 호텔로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환전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 다 해주고 뭐 기모노 다도 인력고 심지어는 지진 체험까지도 해주고 굉장히 현장에서 원하는 거를 다 해줍니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히려 나는 위안화로 있는데 위안화도 결제를 해줘요. 저 원하는데요. 결제해줄게요. 다 해줘. 현금인데. 굉장히 시스템이 뛰어나지. 3만 개 정도를 이제 취급 품목을 이제 갖고 있는데, 이게 3만 개가 어중이 떠중이를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성별, 구매 패턴, 연령, 국적, 뭐 이런 피드백 모든 거를 총망라해서 DB를 구축을 하고요. DB 기반의 차별화된 상품 전략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PB 상품을 만들고 또 내셔널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업계 상위의 수익성 확보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시스템은 돌면 들을수록 좋아요. 사실 주가가 떨어져서 그렇지 뭐 회사가 돈벌이는 지금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JTC 같은 경우에는 단체 여행 시장에서는 독보적입니다. 1위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 이제 사업연세 노하우를 적용해서 한국에 이제 사업연세를 진출하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에 출점을 한 상황이고요. 내년 정도면 BEP는 넘길 것 같다. 화장품 전문 사업연세죠. 참고로 한국에 있는 사업연세점은요, 주요 취급 품목이 뭐냐면요, 인삼, 김, 홍삼, 화장품, 김치, 뭐 이런 것들만 하는 거죠. 네, 그런 전문점들이 주로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주도에는 이제 땅과 건물은 있는데 지금 사드 때문에 지금 풀렸다라고 생각들 하시지만 현업에서는 그렇게 풀려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냥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한된 수준으로 풀어주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되면 제주도는 바로 갑니다. 부산도 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종합관광기업으로 이제 도약을 예정을 하고 있다. 최초 이제 34개 정도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33개 한국 거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출점을 할 예정이다. 도톤플라자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도톤플라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칸사이 국제공항에서 이 도톤플라자로 직행버스가 있어요. 근데
50분밖에 안 걸립니다.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면세점 이렇게 하고 뭐 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교토 관광까지 해가지고 하루짜리 코스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도톤 플라자가 이제 BEP가 작년에 열어서 올해 바로 넘겼습니다. 얘네가 보통 1년 걸려요. 그 전에 아주 심도 있게 합니다. 이 도톤 플라자가 사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좀 키워볼게요. 상당히 대규모 매장으로 약간 랜드마크가 되고 싶은 그런. 그렇죠. 맞습니다.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톤 플라자 이렇게 보면 1층은 귀금속 패션 자사고요. 2층은 화장품이고요. 3층은 드럭스토어나 생활용품들을 이제 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도 여기도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도톤 플라자와 같은 곳을 여러 군데를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한 3군데 정도는 더 만들려고 한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동경, 그리고 후쿠오카, 오키나와 이 3곳에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가장 도심 속에 이거는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내 노른자 땅이 1000평 이상 나오는 게 흔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면밀하게 계속 이제 더듬이를, 안테나를 세우고, 나오면 입찰을 해서 따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입찰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가격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진출을 또 하지 않습니까? 얘가 K박스라는 이제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제 한국 면세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겁니다. 사후 면세점과 사전 면세점을 둘 다 진출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얘네가 잘하는 게 뭡니까? 사후 면세죠. 사후 면세부터 저 수서 쪽에 출점을 했더라고요. 49%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유가닉이라는 화장품 브랜드, 17종의 PB 브랜드, 뭐 이게 수색에 있는 매장의 DP의 40%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면밀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나머지는 뭐 메디일이나 뭐 이런 거 갖다 놨대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부산하고 제주도도 이제 들어가는 건데, 크루즈랑 연동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 업력이 좀 세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하고 있습니다.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을 많이 안 주고 있다. 안 주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 밸류에이션이 대략 얘가 원래는 지금 얘가 8,000원인가 뭐 대충 8,000원도 아니죠. 어쨌든 지금 공모가도 안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때 받은 거를 좀 볼게요. 펄을 7.5에서 9.2배 받은 거예요. 다른 데 평균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몇 배입니까? 19.2배. 그죠? 차이가 꼭 이렇게 나야 될까요? 아, 그리고 하나, 그 동일본 대지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행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행 수요는 2년 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좀 부족하게 왔으면은 내년도에 올 수요랑 합쳐져가지고 YOY로는 평균을 맞춰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그랬고 계속 이제 경험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쿠마모토 지진이 또 16년도에 있었는데 그 여행 2년 소요하는데 한 6개월 정도 회복이 걸렸고 동일본 대지진이 한 1년 정도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는 정도 그죠? 요번 것도 한 3에서 6개월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밸류에이션을 적게 주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이에요. 특징이 안 줄 때 그냥 확 안 주고 외국 기업이면 더 안 줍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한번 푹싹 한번 또 올라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꼭 얘기를 좀 드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요 대주주들이 그 보호예수를 지금 몇 년을 했습니까? 5년 했죠. 5년. 이 말은 자기는 사실은 상장하자마자 물론 보호예수는 보통 걸긴 하지만 팔면 돈이거든요. 저게. 그죠? 5년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중장기적으로 키워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책임감을.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은 솔직히 또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다 몰빵할 겁니까? 또 아니잖아요. 비중으로 약간만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회사. 보통은 남들은 원망을 많이 하실 거예요. 솔직한 얘기를 제가 좀 쓴소리를 하고 싶으면 그거보다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회사가 굉장히 올바르고 열심히 하고 제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감동을 좀 먹었어요. 제가 여기 가서
솔직히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대표전화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대표전화가 말 그대로 대표전화, 일본에 있는 대표전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랑 통화를 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모시모시, 나도 모시모시, 거기까지는 알죠. 곤니치와, 거기까지는 알아요.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일본어로. 근데 저는 이랬죠. 한국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저쪽은 또 일본말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어거저거 이렇게 되다가 이제, 여의도에 이제 사무실이 있다. 이 한국 투자자 상대 이제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계신 분한테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감동받았어요. 열심히 하시고, 이 회사 문화가 있더라고요. 주식 담당 전화번호가, 이 일본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작은 거라고 좀 보이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좀 생각을 해다가, 솔직히 오늘 처음 봤거든요. 지금 간지 좀 됐는데, 한 열흘 됐는데. 네. 업데이트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 개인적으로. 이런 깨알같이 이렇게 배려해주는 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를 보면, 퍼가 지금 7.19배 정도 되네요. 그죠? 7배 정도 수준이죠. 업종퍼 지금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7이네요. 그죠?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래에 대해서 이제 그 전망을 안 했는데, 이제, 요게 이제 1조가 되겠죠? 요거를 1,000억엔 목표를 했으니까, 2022년도니까, 대충 따지면 이렇게, 한 8,500억에, 그, 영업이익률, 여기 제가 대충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 그야말로 대충 해놓은 겁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참고로 이제 보호예수기관 기관들이 이제 청약할 때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만큼 이렇게 됐는데 다 팔고 나간 거 같아요. 다 도망갔어요. 원래 그래요, 기관이. 잘못하면 짤이거든요. 집에 가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가 한번 짜본 거거든요. 이거. 자, 제가 이게 솔직히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아까 소비 액수는 훨씬 많이 늘어나잖아요. 전망의 모터 목표에 따르면. 근데 이제 그냥 당일 여행객 수만 이제 늘어난다라고까지 생각을 한 겁니다. 40%만 잡았어요. 40%만 잡고 영업이익률은 이제 7%, 수익률은 5%만 잡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회사의 이제 그것과 뭐 기타 등등을 종합 판단하여 제가 이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410억에 2020년 그것이 예상이 되는데 오늘 기준으로 2,600억 정도 시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퍼 7배를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2,880억이면 많지 않을 수 있죠. 그죠? 근데 10배를 주면 4,100억이고 17배를 주면 7,000억입니다. 밸류에이션은 얼마나 주느냐에 이제 달려있는 겁니다. 그럴 거면 이제 회사가 꾸준히 안정 성장한다는 거를 이제 저는 이 회사가 저력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좀 몇 개월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사실. 비중은 사실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좀 갖고 있는 게 전에 이제 2015년도에 이제 확 늘었던 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메르스 사태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 효과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저는 요번에 미중 무역 분쟁이 경우에 따라서는 플라자 합의처럼 위안화 가치 절상으로 가치 절상입니다.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가게 된다면 오히려 소비액수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10% 소비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자신있게 저평가 영역에 진입한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분할 매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얘네가 비즈니스를 계속 좀 부진하게 못하면은 지금도 저평가가 아닌 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회사를 믿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약 도쿄올림픽 정도를 바라보면서 약 2배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산정을 하고 이제 혹은 이제 대략 이제 4,100억 해서 50%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산정을 해서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되게 힘드시고 그러신 부분들이 좀 있을 것인데 이제 투자법을 자꾸 이제 저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받을 시기를 기다려야 되고요. 주식이 아닌 반드시 기업을 알고선 최대한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기업에 몰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운영하니까 내가 운영해도 모르는 방법인데 솔직한 얘기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죠. 예. 항상 명심해야 되는. 항상 명심해야 된다. 예, 이거는 그 주식이 아닌 기업에 투자한다, 한 개 기업에 몰빵하면 안 된다. 이 어떤 등치와 기타 등등 모든 걸 총망라해서 그 비중을 매우 높게 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0%를 넘어가지 않아요, 비중. 사실 JTC 정도 되는 회사라고 하면은, 이건 꼭 JTC여서 그런 게 아니라, 2.5에서 5% 사이에요. 그 어딘가에 하나. 알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 좀 길어져서, 고생 많으셨고요.